다음은 병행 프로세스 동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병행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한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있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두 개의 프로세스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쉐어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CPU가 있는데 여기 메모리, shared 메모리가 있어서 그 안에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CPU도 X를 액세스하고 이 CPU도 X를 액세스합니다. 그래서 무슨 연산도 좋아요. 연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X를 플러스 시키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 일단 이 레지스터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읽어서 레지스터를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레지스터에서 갖고 온 그 X 값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스템이나 뭐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나온 결과를 여기에다 다시 write back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쪽도 마찬가지의 사정입니다. 근데 이 두 CPU가 이것을 interleaved로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interleaved란 것은 예를 들어서 이 CPU가 X를 읽어서 갖다 놓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엔 다음 순간에는 타임 T2에 T1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T2에는 이쪽 CPU가 또 그것을 읽어가지고 레지스터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을 하고 또 여기서도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write back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write back을 시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ALU CPU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같이 해도 되지만 메모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돼야 되죠. 왜 그런고 하면은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와이어 그 전기줄에는 두 개의 신호가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는 하나씩밖에 신호가 안 가니까 이 CPU가 리드한 다음에 이 CPU가 리드하고 또 이 CPU가 라이트한 다음에 또 이 CPU가 라이트를 하고 뭐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nterleaved execution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두 CPU가 한 개의 정보를 액세스하되 그것을 이렇게 교대로 interleaved로 액세스하게 되면 이건 틀린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초기값이 11이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고 나면은 11이 일로 로드 되죠. 또 이걸 하고 나면은 또 11이 일로 로드 돼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여기도 11이 있고 여기도 11이 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T3가 되면은 둘 다 그거를 거기서 플러스 시키면은 둘 다 1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CPU 안에서 12가 됐고 여기서도 CPU 안에서 12가 됐어요. 그건 아직 둘 다 CPU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음 순간에 여기서 write back을 시키면 여기서 11이 아니고 12가 write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두 번째 CPU가 또 write back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12였으니까 이걸 write back 시키면은 12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기값 11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여기서도 플러스 시키고 여기서도 플러스 시켰으면 둘 다 플러스 시켰으면 결과는 13이 돼야 되는데 12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한 사람이 write 한 위에 또 한 사람이 또 write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lost update 그러니까 여기 write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위에다 여기서 또 엎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lost update라고도 하고 하여튼 X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두 CPU 또는 두 프로세스가
공동으로 액세스를 하는데 이처럼 인터리브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사이에 끼어들면서 액세스를 하면 결과는 틀리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통장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1억이 있다. 1억이 있는데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지점이고 여기는 강릉에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1억을 읽어가고 1억을 읽어가고 거기서 2억으로 만들고 거기서 또 1억을 또 더 넣었어요. 그럼 2억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백 시키면 둘 다 시키면은 예? 그 사실 제주에서도 1억을 플러스 시키고 강릉에서도 1억을 플러스 시켰으면은 그러면 1억에다가 이거 플러스 시키면 3억이 돼야 될 텐데 1억이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만일 이게 액세스를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액세스를 하면 그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봐도 틀린 데가 없고 이 프로그램을 봐도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맞기는 하고 어떨 때는 시간에 따라서 틀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경쟁을 하다가 어떻게 희한한 시각에 딱 맞추면 그때는 틀린 결과가 나오고 어떨 때는 맞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느 때 돌려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돌린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틀린 것이 없고 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틀린 것이 없는데 두 개를 함께 돌리면 따로따로 돌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요. 함께 돌리면 가끔가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노란 부분을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크리티컬 리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X를 CPU를 갖고 와서 무슨 작업을 한 다음에 X를 다시 메모리에다 쓰는. 그러니까 그 X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shared variable이죠. shared 어떤 정보인데 그것을 공유하는 정보, 그것을 액세스하는 부분, 그것을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PU가 크리티컬 섹션을 가지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CPU가 크리티컬 섹션 가지고 일을 마치면 그러면 리절트가 이제 코렉트하죠. 여기서 이제 11을 갖고 가서 플러스 시켜서 그래서 다시 라이트 백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11을 이제 읽어가서 그것을 CPU에서 플러스 시켜서 그 다음에 라이트 백 시키면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맞게 나왔느냐. 이 경우는 이 크리티컬 섹션에는 한순간에는 한 CPU 또는 한 프로세스만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은 자신의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않고 또 이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오면 그때 가서 이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에는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면 너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상호 배제, mutual exclusion 원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mutual exclusion 원칙.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것은 공유 변수를 액세스하는 코드 부분인데 거기에는 한 번에는 최대한 한 프로세스밖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서로 exclude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 원칙을 지키면은 아까와 같은 그 레이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 동기화, synchronization 이라는 것은 한 CPU가 자신의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을 때는 일단 진입을 하면 다른 프로세스는 일체 그 프로세스의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제 막은 건데, 그러다가 제가, 이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오게 되면, 그때, 다른 프로세스에게 이제 신호가 가서, 그때까지는 그 프로세스가 자기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여기서 신호가 오면 그 순간에 자기 크리티컬 섹션으로 진입하는, 그런, 이제 장치이고, 그리고 또 이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을 다 마치고, 빠져나오면서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나 이제 빠져나왔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때 다른 프로세스들이 또 기다렸다가, 그들의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처럼 이게 빠져나올 때 다른 게 들어가고, 이게 빠져나올 때 다른 게 들어가고, 예, 이렇게, 서로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상대방이 들어가고, 또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동기화,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엄격히 말하면, 정수예요. I, J, K 같은 정수인데, 단, 이 정수에는 가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이 딱 지정된 세 오퍼레이션만, 여기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P 오퍼레이션, V 오퍼레이션, 초기값. 예. 이 P하고 V는 이 세마포를 만들어낸 발명자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말로 P하고 V란 것은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내렸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 공사장에 추억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여기 공사하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서가지고 깃발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그에 따라서, 올리면은 진입하고, 내리면은 기다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PV가, 깃발을 올리다 또는 깃발로 막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값이야 그 기본적인 거고, 이 두 가지 오퍼레이션. 그래서 하나는, 진입을 막고 또 하나는 진입을 하도록 하고, 그런 오퍼레이션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수를 세마포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전부 애토믹하게 또는 인디비저블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P 오퍼레이션과 V 오퍼레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 오퍼레이션은 while, do가 여기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 operation.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좀 살펴봅시다. 이게 while loop라는 것은 이게 컨디션이고요. 이게 컨디션. 그러니까 이게 컨디션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 이게 true면은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true면은 no work,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 다음엔 즉시로 또 while을 할 수 있죠. 그래서 while을 해봐요. 근데 이 컨디션을 또 이제 해봐서 아직도 이게 true면은 여기를 계속 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true면은 계속 여기를 돈다. 그러다가 이 컨디션이 false가 되는 순간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밑에는 뭐가 있느냐? 크리티컬 섹션이 있어요. 이 밑에는 크리티컬 섹션이 있어요. 근데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S를 데크리먼트를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플러스를 해준다. 그리고 초기값은 S는 1이다. 그러니까 초기값은 S는 1이고 PS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값이 S는 1이니까 아무라도 먼저 와서 PS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값이 1이죠. S값이 1이면은 S값이 1이면 이것도 false예요. false.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S가 이제 0이 돼요. 0이 되면서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값이 1이란 것은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 그런 뜻이고, 여러 프로세스가 PS를 하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 PS를 하는 사람이 S가 1이구나. 그러니까 이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면 S를 0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가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계속 S가 0이에요. 그죠? 그다음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오면서 S를 플러스 시켜주면 그때 가서 S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가 0인 것은 뭘 뜻해요?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 뜻하고 S가 1이란 건 뭘 뜻해요? 나는 크리티컬 섹션에 안 들어가 있다.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걸 뜻하고 S가 0이란 것은 크리티컬 섹션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제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PS란 건 뭔가 하면 S 값이 음이면 no operation 하면서 끝없이 공회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회전하는 거예요. 계속 공회전을 한참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남이 이걸 딴 프로세스가 이제 이거를 0으로 만들어줬던 그 주범인데 그 프로세스가 왜 0으로 만들어졌어요? 자기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고 0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럼 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 빠져나오면서 이걸 다시 1로 해주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저는 그때 while을 이제 다시 돌 때 이게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0이었는데 이제 이게 1이 됐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1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양이 되면 크리티컬 섹션으로 진입하는데 그 직전에 이걸 데크리먼트 시키고 진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데크리먼트 시킨다는 게 뭐예요, 결국? 이게 앞에서도 봤지만 이거는 S 값을 CPU로 읽어들여서 CPU 안에서 데크리먼트 시켜서 데크리먼트 시킨 값을 다시 메인 메모리 S에다 스토어 시키는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애토믹하다는 것입니다.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indivisible. 다시 얘기하면 이 사이사이에 다른 프로세스도 S를 액세스하고 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드웨어가 보장을 해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이 P 오퍼레이션 또는 이런 것을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세마포 S를 액세스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PS를 수행하면은 PS를 수행하려면 이 오퍼레이션도 결국 S 값을 테스트해 봐야 되는데 S 값은 여기 메모리에 있잖아요. 쉐어드 메모리에 있으니까 이 CPU도 이걸 하려고 하고 이 CPU도 이걸 하려고 하면은 둘이 동시에 이걸 수행했다고 할지라도 PS를 하려면 이거는 결국 먼저 CPU를 로드를 해야 되고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걸 다시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둘이 다 똑같이 이걸 액세스하려고 하더라도 버스는 또 메모리는 이런 와이어 전기줄 이런 것은 한순간에는 한 프로세스밖에는 신호를 걷다 실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버스라는 것은 이 파란 줄처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 또 빨간 줄처럼 그 컨트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두 종류의 그 전기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버스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의 신청을 해요. 이렇게 나 PS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버스를 쓰고 메모리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저도 버스하고 메모리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사용권을 조정해주는 그런 하드웨어 회로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 회로에서 이 두 군데서 다 버스를 사용하겠다고 또는 여러 군데서 버스를 사용하겠다고 신호가 왔으면 그 중에 딱 한 프로세스 CPU에게만 너 이번했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버스 사용권을 요청을 하면은 왜 버스를 사용하려고 그러죠? 메모리로부터 세마포 값을 읽어서 CPU 레지스터를 갖고 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버스 아비터가 그 중에 한 CPU에게만 버스 사이클을 이번에는 네가 버스 사이클 써라 이렇게 사용권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CPU에게 그 사용권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CPU만 이제 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PU만 버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로 가서 이 값을 로드하고 뭐 데크리먼트하고 스토어하죠. 그러니까 S 값은 원래 1이었는데 그걸 읽어와서 그걸 데크리먼트하면 0이 되고 그 스토어백 시키면 이제 이게 이제 0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일을 하는 동안은 딴 CPU는 버스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애토믹한 거고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보장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소위 indivisible 한 거죠. 이거 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딴 프로세스가 끼어들어서 딴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체 기간 동안은 이 모든 이 부분이 이 CPU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전체 동안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애토믹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CPU가 버스를 다 쓰고 나면 그 버스 사용권을 해제하죠. 근데 그 전에는 S가 여기에서 1이었는데 이 이후에는 S가 이제 0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다른 CPU가 이제 버스를 사용해서 S 값을 점검해 보더라도 그때는 이제 S는 더 이상 1이 아니고 S는 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서 이 프로세스 CPU가 동시에 PS를 하더라도 하드웨어가 그것을 판정을 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딱 하나만 액세스를 먼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프로세스예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크리티컬 섹션이 아닌 일반적인 코드를 했다가 또 일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이것을 while 일 하면 while은 이걸 한없이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갈 때는 반드시 딴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럴 때만 들어갈 수 있고 나온 다음에는 내가 빠져나왔다는 걸 또 다른 모든 프로세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들어가기 전과 후에 들어가기 전에 PS를 하고 나온 다음에 VS를 하는 거죠. 이건 뭐였죠? 만일 S의 값은 소위 값이 1이니까 1이라는 것은 아무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양이면은 제가 데크리먼트를 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세마포 값이 0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딴 사람들이 PS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0구나. 그러면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기다렸다가 언젠가는 그것이 이제 다시 1이 되니까 왜? 이 사람이 빠져나오면서 이걸 V를 해줄 때 1이 되죠. 그때 진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N개의 프로세스가 그 크리티컬 섹션을 갖다 놓고 경쟁을 하더라도 N개의 프로세스가 다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는 한 번엔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 오퍼레이션을 왜 하느냐? 크리티컬 섹션 직전에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게 보장되도록 그리고 V 오퍼레이션은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온 직후에 다른 프로세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세마포의 값은 아무도 안 들어갔을 때는 1이고 제가 들어가면 0이고 거기서 1과 0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S의 값이. 그래서 이런 세마포를 우리가 바이너리 세마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이너리 세마포를 보시면은 한 가지 조금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PS를 할 때 우선 S 값을 봐요. 그래서 이게 1이냐 1이다 하면은 그냥 이 밑으로 그냥 빠지면 되는데 이게 만약 0이다 할 것 같으면 S가 0이더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와서 S 값이 아직도 0이냐 그렇다 하면 또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결국은 S 값이 이 1로 바뀌어질 때까지 이 while loop를 몇백 번, 몇천 번
몇백만 번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걸 돌 때마다 메모리를 가서 S값을 갖고 오고 그 값이 1인지를 테스트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CPU 사이클 타임을 쓰는 거고 메모리에 가서 이걸 갖고 오는 것은 메모리 사이클 타임을 쓰는 거고 그래서 S값이 0인 동안에는 한없이 이걸 돌면서 CPU하고 메모리 사이클 타임을 소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그냥 조용히 기다리지 이렇게 CPU하고 메모리 사이클 타임을 바쁘게 써가면서 기다리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busy wait semaphor라고 해요. 만약 딱 가봐서 이게 S가 0이더라 하면은 나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즉시로 CPU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블럭시키고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쓰도록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이 세마포의 이 PCB 나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갖다 링크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딴 사람이 또 이걸 또 뒤늦게 와서 또 액세스 하려고 보면 그 사람도 여기다 이제 매달려 있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이 세마포를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빠져나면 그때 그 프로세스가 이 V 오퍼레이션 할 때 여기서 이제 블럭돼 있던 것이 웨이크업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블럭 웨이크업 세마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블럭 웨이크업 세마포는요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PS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처럼 한 프로세스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못 들어간 프로세스는 모두 그 블럭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근데 여기 블럭 웨이크업 세마포를 하려면 P하고 V의 종이가 이처럼 좀 바뀝니다. 무작정 일단 S를 마이너스를 해요. 그러면은 여럿이 S 마이너스라면 그 중에 하나만 이것이 0이 된 걸 발견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된 거는 이제 이로 진행을 하면 되고 0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뒤늦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블럭해요. 다시 얘기하면 CPU를 여기서는 이제 포기를 하죠. 그리고 블럭했다는 것은 블럭은 왜 블럭을 했느냐, 어디서 블럭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마포 때문에 블럭이 됐다 하면 세마포의 그 프로세스들 다 있다 갖다 링크를 시킵니다. 이 프로세스들이 전부 이 세마포 때문에 지금 블럭되어 있는 웨이팅 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세마포의 절대값, 세마포가 이게 1이었는데 0이 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다 같으면 이 마이너스 4 했을 때 그거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가 하면 블럭되어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 이 세마포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세마포에 들어갔던 프로세스가 빠져나오면서 이걸 플러스 시키면은 아까 자고 있던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웨이크업 시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하고 V를 이렇게 블럭 시키고 웨이크업 시키고 이렇게 바꾸면은 세마포 여기 기다리는 동안 CPU하고 메모리 사이클 타임은 안 써요. 그 대신에 이때는 세마포의 값이 0하고 1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마포를 우리가 인티저 세마포 또는 카운팅 세마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언제 busy wait를 쓰고 언제 블럭 웨이크업을 쓸 것이냐, 아니면 busy wait는 나쁜 거고 우리는 블럭 앤 웨이크업만 써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언제는 이걸 사용하고 또 다른 때는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건 이제 그 블럭 앤 웨이크업 세마포는 블럭을 하러 갈 때 시간이 소모가 되고 콘텍스트 스위치 문맥 교환을 해야 되니까요. 웨이크업을 할 때 또 시간이 이제 소비가 돼요.
또 역시 문맥 기환을 해야 되니까요. 문맥 기환을 할 때 걸리는 시간, 그러면 이제 제가 딴 프로세스가 이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동안에 busy wait 하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block and wake up을 하면서 기다리느냐. 근데 block and wake up이란 것이 물론 말은 좋지만 블록을 할 때 어떤 오버헤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프로세스가 크리티컬 섹션에서 걸리는 시간이 이 블로킹 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짧다. 그러면 사실은 상대방이 크리티컬 섹션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면은 블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죠. 그럴 때는 비지 웨이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다. 굉장히 길면은 그러면 이제 블록 앤 웨이크업을 하는 게 맞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의 그 타이틀이 Asynchronous Concurrent Process인데, concurrent라는 것은 두 프로세스가 동시에 병렬로 수행한다는 뜻이고, asynchronous라는 것은 서로 시간을 안 맞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X를 액세스하고 여기서도 X를 액세스하는데 서로 상대방이 언제 액세스하는지 전혀 시간을 안 맞추고 아무 때나 액세스하는 경우가 synchronous, concurrent access죠. synchronous하게 액세스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X를 액세스하고 나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X를 더 이상 나는 액세스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거의 사용권이 이놈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X를 이제 사용하고 또 이것이 마치면 또 이것을 사용권을 또 일로 넘기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야, 너 이 X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소트 좀 해봐라. 그러면 여기서 X를 가지고 소트를 쫙 해요. 그리고 소트가 다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테이블에 대해서 또 딴 오퍼레이션 하고 또 여기서는 X를 가지고 너 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연산을 해봐라. 그럼 여기서 X라는 것이 넘어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인이라는 것을 연산해서 그 리턴을 해요. 리턴하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연산하고 이처럼 같은 X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사용권을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다가 여기서 사용에 다 마치면 여기에다 사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X에 대한 또는 shared variable에 대한 액세스를 시간적으로 서로 맞춰가면서 컨커런트하게 수행을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두 프로세스가 또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컨커런트하게 런을 할 때 만일 이들이 어떤 variable을 쉐어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은 틀린 것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어싱크로너스 컨커런트하게 수행을 하면은 그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세스들 간에 어떤 교통 정리를 해서 mutual exclusion이 보장되게 해야 되고 synchronization 프로세스들 간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